이 신약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분야는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아시겠지만 수년간의 연구, 엄청난 투자가 진짜 예상치 못한 결과 하나에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짠! 하고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이 실패와 성공이 정말 드라마처럼 교차하는 그 세계,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혁신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뉴모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 뉴모라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요. 어떻게 하나의 큰 좌절이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아주 야심찬 목표에서 시작되잖아요. 뉴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뇌질환 위기를 해결하겠다. 이런 아주 거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이게 바로 뉴모라가 내세운 공식적인 사명 선언문입니다. 들어보면 그냥 약 하나 만들겠다는 게 아니죠. 뇌질환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연구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겠죠. 뉴모라의 길 앞에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2024년 4월 15일. 이 날짜는 뉴모라 역사의 아주 중요한, 어쩌면 뼈아픈 순간으로 기록될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가장 유망한 후보였던 약물 NMRA-266에 대한 아주 나쁜 소식이 도착한 바로 그날이거든요. 미국 식품의약국, 우리가 아는 바로 그 FDA가 공식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NMRA-266 임상시험에 대한 임상보류 명령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 임상보류라는 게 대체 뭘까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FDA가 잠깐 스톱! 하고 빨간불을 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개발 중인 약에 뭔가 심각한 안전 문제가 우려될 때 내려지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사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셈이죠. 그럼 FDA는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임상 동물 연구, 그러니까 사람에게 테스트하기 전 단계에서 경련이 발견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토끼 실험에서 관찰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미 약을 투여받았던 30명의 사람 참가자에게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FDA가 제동을 걸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됐던 거죠. 당시 뉴모라 CEO의 이 한마디에서 회사가 느꼈을 그 실망감이 정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그냥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걸 넘어서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회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약 하나가 이렇게 좌초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뉴모라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훨씬 더 큰 전략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하나의 임무, 단 하나의 약물에 집중하는 회사라면 한 번의 실패가 곧 끝을 의미할까요? 이 극적인 질문은요, 뉴모라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실은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전략적인 해답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NMRI-266은 뉴모라가 가진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기 보이는 이 파이프라인 차트를 보면 이 회사의 희망이 단 하나의 약물에만 걸려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 덕분입니다. 이건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완충 장치 같은 거예요. 위험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회사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전망, 그러니까 그들의 다른 연구 포트폴리오 중 하나에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 네, 드디어 컴백의 서막이 열리는 거죠. 타임라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실패의 순간이었던 2024년 4월 15일로부터 약 2년이 채 안 된 2026년 1월 5일, 상황이 정말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이 시간의 흐름 자체가 실패와 성공의 대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네요. 전혀 다른 약물, NM에서 511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초조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었어요.
이야기의 초점이 완전히 새로운 희망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마이너스 15.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CMI라는 게 있어요. 코헨 맨스피드 초조증상 평가 지수인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공격성이나 불안 행동 같은 것들의 심각도를 재는 점수예요. 근데 이 점수가 이만큼이나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숫자 하나가 NMR511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아주 명확하고 또 실감나게 요약해 주는 거죠. 환자들의 고통이 실제로 줄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요. 특정 환자 그룹에서는 효과가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특히 불안 수준이 높은 환자들에게서는 그 효과가 정말 극대화된 걸 볼 수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정밀의료, 그러니까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알츠하이머 연구에 참여한 의학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더 확실해지죠? 이 인용문은 결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신뢰도를 확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제 뉴머라의 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큰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뉴모라의 이야기는요. 의학 발전이 걸어가는 전형적인 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야심찬 임무를 세우고 그러다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좌절을 겪고 하지만 다각화된 전략 같은 회복력 있는 카드로 위기를 극복해서 마침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서사입니다. 그럼 핵심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맨 처음에 그 번뜩이는 과학적 아이디어만큼이나 위기를 견뎌내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전략적인 깊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뉴모라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찾게 해주는 과정의 일부였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약이 멈춰서고 다른 쪽에서는 성공을 거둡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틱한 변동성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치료법을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진정한 대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혁신과 위험, 그리고 그 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